평생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밥값 앞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했고 같이 울기도 했고 내 집에서 밥도 먹었던 사람이었는데 단 한 장의 계산서 앞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이 나왔다고. 그 순간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가끔 그 장면이 떠오른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그래도 좋은 면이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됐고 다시 일어설 기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고 일흔이 넘으면 달라집니다.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이제 와서 사람을 다시 보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너무 많이 주었고 너무 오래 참았고 이제 다시 시작하기엔 기운도 없다고.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과거를 후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달리 보자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 하나만 바꿔도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간은 평소에 잘 숨깁니다. 웃음도 잘 숨기고, 속마음도 잘 숨기고, 욕심도 잘 숨깁니다. 오랜 세월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적당히 친절한 척, 적당히 양보하는 척, 적당히 배려하는 척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감추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저녁 자리였습니다. 50년 지기라고 스스로 말하는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불과 몇 초였습니다. 한 사람의 눈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은 압니다. 그 눈빛이 무엇이었는지를. 돈이 오고 갈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본성을 드러냅니다. 얼굴이 굳어지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선뜻 내밀거나. 그 한 장면이 수십 년 사귄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돈 앞에서 움츠러드는 사람은 마음 앞에서도 움츠러듭니다. 돈 앞에서 너그러운 사람은 대체로 사람 앞에서도 너그럽습니다. 노년에 잘못된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건강이 흔들립니다. 잠을 설치고 밥맛이 없어지고 그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가 건강에 직결된다는 것,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 조금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항상 계산이 정확한 사람, 따뜻함이 없는 사람. 박정숙 씨는 오랫동안 같은 경로당을 다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가끔 시장도 같이 다니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숙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항상 계산이 딱 반반이었습니다. 1,000원도 어긋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뭔가를 사도 꼭 각자 계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숙 씨가 손목을 다쳐 며칠 힘들었을 때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밥은 먹었어?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때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계란 항상 손익이 맞아야 하는 거래였다는 걸. 내가 줄 게 없다고 생각한 순간
연락이 끊겼다는 걸. 계산이 너무 정확한 사람은 마음도 정확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늘 속으로 장부를 기록합니다. 그 장부에서 내가 적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친구 사이에서 1,000원을 정확히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작은 여유 하나가 진심을 보여줍니다.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경조사에서 달라지는 사람. 체면만 있고 마음은 없는 사람. 우리 나이대에는 경조사가 많습니다. 자녀들 혼사, 손주 돌잔치, 그리고 안타깝게도 장례도 잦아집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말로 하지 않는 진심이 보입니다. 이기철 씨는 친한 친구의 아내 장례에서 묘한 장면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어울리던 지인이 조의금 봉투를 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매우 적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밥은 2그릇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기철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갔습니다. 국 한 그릇 먹지 않고 부의금 봉투 하나 놓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기철 씨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말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어준 것 하나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마음의 무게입니다. 경조사에서의 행동은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슬프거나 기쁜 감정이 가득한 자리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본 모습이 나옵니다. 체면 칠해만 하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마음보다 체면이 먼저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어도 결국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빌린 돈을 대하는 태도. 받은 뒤에 달라지는 사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프게 기억하실 겁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사람은 정말 2가지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돈을 빌리기 전과 후가 거의 같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갚고 혹시 사정이 생기면 먼저 연락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돈을 갚고 나면 오히려 더 고맙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깊어집니다. 또 한 부류는 돈을 받은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면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며 슬쩍 화제를 돌립니다. 심한 경우엔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미안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최영래 씨는 50대 초반에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줬습니다. 딸 학원비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영래 씨는 흔쾌히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만나면 밝게 웃으면서도 돈 이야기는 절대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영래 씨가 조심스럽게 꺼내려 하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영래 씨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영래 씨가 나중에 한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돈보다 아픈 게 그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30년이 한꺼번에 흔들렸어요. 영래 씨는 한동안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사람과 나눈 밥이 몇백 끼는 될 겁니다. 명절마다 전화했고, 아플 때 걱정해줬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밥상들이, 그 전화들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심이었던 그 시간들이 맞는지, 그 사람도 그랬는지, 그게 자꾸 헷갈렸습니다. 돈은 언젠가 잊힙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흔들리는 건 훨씬 오래 갑니다. 고마움 없는 사람은 결국 기억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고마워한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빌려줄 수 없는 돈은 처음부터 없다고 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을 거절하는 것이 매정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밥값 앞에서 갑자기 바빠지는 사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윤창수 씨는 오랫동안 같이 어울리던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등산도 함께 다니고 한 달에 2번은 꼭 밥을 먹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수 씨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을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계산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습관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패턴이 있었습니다. 계산서가 나올 때쯤이면 꼭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받으러 잠깐 나갔습니다. 한 번은 오늘은 내가 낼게 했다가 막상 카드를 꺼내면서 이 카드가 왜 이러지라며 다시 창수 씨가 내게 됐습니다. 창수 씨가 어느 날 슬쩍 먼저 자리를 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점원을 불러 계산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창수 씨는 그 친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밥값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은 잘하는데 들어주는 일이 없고 힘든 이야기는 잘 꺼내는데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았습니다. 받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처음엔 내가 좀 더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건 베푸는 게 아니라 소모되고 있다는 걸. 노년에 소모되는 관계는 빨리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대목에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밥값 앞에서 모른 척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관계는 없는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게 바로 돌아봐야 할 신호입니다. 5번째, 위기 앞에서 돈을 이유로 등을 돌리는 사람.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앞에 네 유형은 사실 눈치 빠른 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유형은 다릅니다. 평소에는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워졌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김성호 씨는 62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과일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뜸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올린 글에 답장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병상에서 가끔 휴대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만 보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팠던 건 어떤 사람이 성호 씨가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미결된 거래가 있다고,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성호 씨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성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사람이 보였어요. 그전엔 내가 쓸모 있을 때라 다들 있었던 거였더라고. 그게 서운한 게 아니라 그냥 허탈했어요. 당신이 쓰러지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건강 때문인지 당신의 쓸모 때문인지는 아프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있습니다. 평소에 남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인이 힘들다는 소식에 쯧쯧
그러게 왜 그랬어라고 먼저 판단하는 사람, 남의 불행 앞에서 묘하게 생기가 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어려워졌을 때 똑같이 합니다. 평소의 말 한마디가 위기 때의 행동을 예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쩌면 내가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게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마음을 주느냐를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따뜻한 사람이 있고 매일 봐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차이를 분명히 보고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무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을 다 의심하게 되고 누구도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건 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만 나쁜 사람을 오래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에너지가 잘못된 관계에 다 쓰이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는 건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관계는 내가 좋은 사람일 때 찾아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 내가 조금 더 냈다는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나이 들어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10년 후 내 곁에 누가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다시 채널은 노후를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 곁에 매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생각납니다. 많은 걸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줘서, 말이 많지 않아도 편했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같이 있으면 좋았던 사람.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람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 오고 갈 때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면 됩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진심이면 됩니다. 오늘 먹는 밥 한 그릇이 맛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은 그렇게 작은 곳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라 너무 멀리서 찾았던 것뿐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어디 있었는지를. 그 기억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인생다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